누가 그게 지금 누가 펜트하우스예요. 지금 1700m 사는 게 펜트하우스 아니에요? 100평짜리인가? 무슨 펜트하우스예요? 70평짜리지 그게. 아, 지금 사시는 데가 70평짜리예요? 지금 사는 데는 60 몇 평, 요 60 몇 평이고 내가 원래 내 집이고 요거는 예. 내가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내가 저기 집이 좀 추워가지고 좀 옮기려고 보니까 10평짜리가 좀 넓은데 예. 그게 나왔더라고. 음. 그 70평, 70평 누가 펜트하우스래? 그 정혜택이 다 소설 쓴 거지. 아, 그래요? 명수 씨 이거 사실 알면은 정 회장님 달리 볼 걸. 지금은 되게 뭐 정의의 사도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황당한 사람이야. 음. 그러면은 그 저기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예. 우리 여기 서초동 명성부동산이라고 있어. 예. 그냥 우리 여기 서초동 아크로 비슷한 부동산 하면 부동산 쫙 뜨거든? 예. 그럼 비동 1704호 한번 해서 물어보세요. 거기가 펜트하우스인지. 아, 그럼 여기 펜트하우스 몇 개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예. 어? 그럼 펜트하우스는 메토에 하면 나오잖아. 네. 그럼 끝나잖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끝나죠. 네. 그럼 되잖아요. 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지. 예. 네. 지금 이제 김건희 씨는 이제 본인이 306호에 살다가 새롭게 이사를 갔던 1704호가 펜트하우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너무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천기 누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6호에 살다가 결혼하고 추워서 306호가 추워서 집을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결혼하고 306호에서 1704호로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한번 전세권 설정 등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여기 306호 원래 김건희 씨가 살던 곳인데 여기에 보면 2010년 10월 1일 날 삼성전자가 전세권 7억 설정을 하죠. 전세권 설정. 2010년 10월 19일 날 전세금 7억 원에 삼성이 전세가 들어옵니다. 2010년 10월 달이죠. 바로 이 시기에 이 삼성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 받은 걸 가지고 같은 시기에 1704호로 이사를 가는데 이 이사를 갈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이사를 갔다고 얘기했어요. 집이 추워서. 네네.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씨 말에 따르게 되면 2010년 10월 달부터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적절하게.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한 시기는 2012년 3월 달이고요. 여기서 결혼하고서는 추워서 집을 옮겼다 하는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2012년 3월에 한 그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결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그렇죠. 사실혼 관계. 동거 생활을 시작하고서는 추워서 집을 옮겼다라고 하는 취지의 진술인 거죠. 자백인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윤석열 후보자도 사실은 2020년 국정감사 때 그 김진애 의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거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1704호로 옮겨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306호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한번 결혼하고 나서 같이 옮기고 싶어서 집을 조금 더 넓히고 싶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실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여기에 지금 김건희 씨도 스스로 결혼하고 추워서 1704호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양쪽 다 동일하게 한 사람만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두 사람 다 공이 1704호는 김건희 씨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본인은 결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자와 함께 1704호로 이사를 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동거 시기는 2010년 10월 1704호로 전세권이 설정된.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 최소한 2010년 10월 이전으로. 그렇죠. 예. 이제 사전 정보가 없는 분들이 들으면 이럴 것 같아요. 결혼했잖아.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면은 그게 왜 문제돼? 그 전에 한 2년 살다가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했는데 왜 그걸 트집 잡아?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네. 또 많이 또 그렇게 하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살았을 때의 두 사람의 신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동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성상납인 거고. 우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시기에 김건희 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죠. 예, 그거는 조금 우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 2010년 10월 달 이 시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와 김건희 씨가 2012년
3월 달에 공식 결혼하기 전에 부적절한 동거를 했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서류가 있어요. 2011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최은순 씨가 피의자 신문을 받아요. 정대택 선생님의 이제 그 고소로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데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내 딸과 사귀고 있다. 아, 그거 뭐 자료 있지 않나요? 네, 그 한번 자료를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2011년 역사라면 저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자하고 김건희 씨가 동거를 하고 있던 시기죠. 1704호에서 결혼하기 전에. 묻습니다.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 김명신 씨 딸이, 김명신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니까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 라마다 조남욱 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라마다 조남욱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요. 아까 녹취 나왔지만 뭐 저기 스님이 소개해서 만났다는 게 저희는 계속 아니다. 저 증언 있잖아요.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이 소개시켜줘서 또 우리가 그쪽의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 조남욱 회장 아들이 지금 만날 때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까지 증언들이 나오는데 저 분명히 지금 김건희 씨는 그 윤석열 후보와 만날 때 그 스님이 계속 소개시켜줬다고 주장하지요. 윤석열 후보도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예. 저기 있잖아요.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이 예, 소개시켜줬다. 이거 빼박 증거 네. 아닙니까? 이 부분도 검증 대상에 좀 네, 포함해 주시기 우리 언론인들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기서 중요한 거는 그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그 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거론을 했다는 거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던가요? 그랬을 거예요. 대검 네. 중수부 이과장인가 그래서 예, 서울 그- 동부지검의 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검 중수 이과장이 내 사위 될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 최은순 씨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변질이 됐죠. 그러면 전부 뒤집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서 동거를 하다가 네. 정대택 회장께서 거기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랄까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음. 아무튼 증거를 정황상 네. 아니 여기서 동거를 증거를 하고 있구나. 발견했어요. 예, 그 편지를 보내서 직접 거기서 수령하는 것을 증거를 해서. 네. 예, 네. 거기서 등기를 그 집에서 수령하는 것을 네. 확인을 하고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수신자가 그렇죠. 윤석열. 그러면 같이 살고 있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 직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검사가 현직 검사가 검찰청에서 결혼을 하는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 거는 기록에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네, 어쨌든 정대택 선생님의 그 등기 우편 발송을 통해서 2012년 2월 달에 윤석열 후보자가 김건희 씨하고 같은 1704호에서 동거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김건희 씨가 스스로 네. 자신의 입을 통해서 2010년 10월 달 1704호로 이사 갈 때부터 자기는 윤석열 후보자하고 같이 동거를 했다. 결혼 상태였다 사실. 결혼 상태였다. 그래서 라고 하는 거를 이 녹취록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야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야말로 네. 맥락과 당시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강기훈 기자께서 녹취록 듣자마자 다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펜트하우스 아니야. 내가 무슨 펜트하우스 살아. 난 70평짜리인데 거기 물어봐봐. 부동산에 물어보면 70평짜리 그냥 아담한 아파트 사는 거야. 100평짜리야. 뭐 이런 얘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항변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얼떨결에 그냥 자백하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존재를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뇌물죄. 뇌물죄. 그 부분에 한번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치윤순과 그 김건희는 지금 그 백운복 씨라는 분과 관련돼 가지고 정대택 회장이 고소를 해서 피의자 신분인데 피의자 신분인 사람과 현직 검사가 살면서 정대택 회장 주장은 피해를 좀 봤다. 그건 증거에 다 따라서 지금 그래서 좀 재수사 명령까지 내려왔었는데 그게 지금 기각이 돼가지고 지금 재심 신청을 해서 가고 있죠. 여기까지 지금